있어가지고 다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그냥 제가 저희 팀에 같이 쓰고 그냥 손재모 리더님이 하셨던 건데 조금 변형해서 조금 우리한테 맞게 좀 바꿔본 건데 그냥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사업 설명 한 번도 안 한 뉴를 초대를 지금 방금 극적으로 했고요. 그분한테 승인을 제대로 못 받았는데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씨 들어오셨나요? 하나 씨 혼자 할까요? 아, 이게 상대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말고 진짜 라이브로 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했었고요. 제가 제목을 사업 제안서라고 했습니다. 사업 제안서는 뭐냐면 어떤 사업을 제안하고 싶냐면 3년 안에 10억 자산 만들기거든요. 3년 안에 10억 다 만들 자신이 있으세요? 아미 말고 다른 수단으로 이 자산을 만들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습니다. 있는 분? 네? 있다고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완전 없습니다.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그 대부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근데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메이 비즈니스로 3년 안에 10억 자산 만들 수 있어요. 100%그 이상도 만들 수 있죠. 그걸 제가 오늘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이 플랜을 가지고 많은 분들께 전해서 그분들도 다 함께 나도 10억 자산 만들고 그분들도 만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씨 혹시 계시죠? 아, 채팅이 안 보이고, 네, 들어주시면 됩니다. 소통이 안 되네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GDP가 10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작은 나라에서. 앞으로 뭐, 10년 안에 G5까지, G3도 가능하다라는 견해도 많이 있던데, 어, 대단한 거죠. 대한민국, 이 작은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G10에 G8, 뭐 이렇게, G2도 넘본다, 이렇게 하는데, 대한민국 개인 GDP를 보면 29위예요. 그리고 21년 자료인데, 보면 33,600불 정도가 되죠. 지금 환율하고 계산하면 대략 한 4,500만 원? 1인당 국민 소득이에요. 우리나라 되게 잘 사는데, 그거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상류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서민층이 나눠져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떤 층인지 나는 어느 부류에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상류층은 내가 여행 가고 싶은 곳 다 가요. 그리고 사고 싶은 명품 가방도 좀 사고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외제차도 타고 와이프도 외제차 타고 그 돈이 남아서 저축을 좀 하는 분들을 상류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수입차도 타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명품도 하나씩 사고 근데 저축할 건 없어. 중산층 정도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이제 마지막 남은 서민층은 먹고 싶은 걸 좀 참아요. 그리고 가고 싶은 곳도 좀 참고 내년에 가든지 자꾸 미뤄지죠. 갖고 싶은 것도 좀 참고 근데 저축할 돈이 없어요.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개인 GDP를 보면 3만 4천 불 가까이.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4,500만 원. 이렇게 많이 버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집은 보통 4인 가정으로 따져보면 우리 집에 식구가 4명이야 라고 하면 우리 집에 1년 소득이 얼마가 평균이냐면 대한민국 평균은 4,500만 원 곱하기 4. 1억 8천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대한민국 표준인 거예요. 평균. 그러니까 4인 가족인데 부부가 일을 해서 9천만 원, 9천만 원, 1억 8천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면 그 평균보다 낮은 거죠. 근데 실제 주변을 돌아보면 4인 가족에 2억 정도의 수입을 가진 가정이 많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서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거죠. 가진 자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나누니까 우리 집 소득이 많이 올라갔지. 실제 우리 집 소득이 이렇게 여기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잖아요. 허명선 스폰서님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고 오늘 3%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메이 수입만 따지고 보면 근데 평균으로 치면 우리는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의 상류층, 그러니까 부를 가진 분들은 보면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왼쪽보다는 오른쪽 자산 소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왼쪽은 노동소득이라고 하는데 직장인들이죠. 월급이나 자영업 소득 또는 아르바이트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내 시간이랑 노동력을 누군가에게 저당을 잡히고 저당 잡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 대가로 내가 임금을 받는 거죠. 페이를 받는 거. 그 페이를 올리고 싶은 사람들이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자격증을 따고 해서 어떤 노동소득을 계속 늘려가는 그런 구조를 계속 내가 원하지만 정말 부를 가진 사람들은 자산소득을 갖는데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자산소득은 뭐냐면 만들 때까지는 나한테 소득이 없는 거죠. 건물 임대료 또는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 로열티, 연금 같은 거. 만들어질 때까지는 나한테 소득이 없는데 뭐 연금을 뭐 올림픽 금메달 따면 되긴 되는데 금메달 뭐 4년마다 있는 거고 당장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간이 굉장히 많이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근데 이제 만들어지면 내가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들이 있는 거죠. 아메이가 왼쪽이 아니고 이 자산소득 오른쪽의 수입의 형태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아메이는 뭐냐면 그냥 마트를 바꿔 쓰는 거거든요. 홈플러스 가서 어떤 물건을 사고 계산할 때 가면 포인트 번호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대략 0.1% 정도의 포인트가 적립이 돼요. 저는 잘 안 하는 편인데 근데 아메이 마트로 바꿨었을 경우에 같이 30만 원, 30만 원 썼다고 가정을 하면 아메이는 캐시로 주는 거예요. 포인트가 아니라 캐시로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약 30배 정도의 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거죠. 한 군데는 포인트고 한 군데는 현금이지만 그 비율 자체도 퍼센테이지가 엄청 다른 거죠. 0.1%가 아니고 3%부터 주거든요. 그럼 아메이 제품은 그러면 그 포인트만 많이 준다고 해서 바꿔 쓰느냐? 그 제품의 질이 좋아야지 바꿔 쓰겠죠. 그래서 고품질이고요. 고품질인 걸 너는 어떻게 개런티 할 건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90일 동안 너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만족이 되지 않으면 100% 환불을 해주는 환불 제도가 있는 거예요. 또 ESG 요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친환경 제품이기도 하고요. 이런 현금을 주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 혜택이 뭐가 있냐면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혜택이라고 해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생필품을 우유 배달 예전에 우리 과거에 신문 배달 했던 것처럼 주문을 해서 장바구니에 담아두면 원하는 날짜에 오늘이 뭐 14일이면 14일 지정을 해두면 14일마다 우리 집 문 앞에 내가 장을 보러 가지 않아도 매달 오는 거죠. 편하잖아요. 두 번째 혜택은 뭐냐면 그 장바구니 안에 있는 내용물을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는 내일 다시 해지를 하더라도 위약금이 없어서 부담이 전혀 없고요.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달달한 적립금, 에이클릭 머니 있죠. 약간 홈플러스 같이 포인트를 준다는 거예요. 이 장바구니는 룰이 있어요. 10만 원 이상을 구매한다는 약속을 해야지 만들 수 있거든요. 10만 원 이상 하면 이번 달에 만들게 되면 다음 달부터 5개월 차까지, 5회차까지 5%씩 적립이 돼요. 5,000원. 4번이니까 2만 원. 6개월부터 11회차까지는 10% 만 원씩 6만 원. 1년부터 2년까지는 15%가 적립이 되기 때문에 그게 19만 5천 원. 2년 동안 내가 받은 혜택이 27만 5천 원인 거죠. 앞에 현금도 받고 이것도 받고 27만 5천 원. 그 앞에서 만 원씩 받은 걸 2년이면 24만 원, 27만 5천 원, 두 개를 더하면 50만 원이 넘죠. 50만 원은 큰 돈이라면 큰 돈인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할 수도 있지만 근데 내가 가던 마트 홈플러스에서 50만 원의 포인트를 받으려면 얼마의 장을 봐야 되는지 아세요? 5억입니다. 5억. 5억을 사야 50만 원의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있거든요. 오른쪽에 보시면 포인트가 100배, 최대 1년부터는 150배가 적립이 된다는 거고. 이렇게 나 혼자 쓰지 않고 이런 좋은 물건을 나하고 함께 쓸 친구, 새 가정, 새 친구에게 전해서 같이 써보는 거죠. 그 친구도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썼더니 이렇게 해서 내가 9%가 되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 해서 소득이 대략 한 15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어떤 키트 샘플도 선물로 주고 아메이가 내가 써보고 또 다른 친구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샘플도 되게 귀엽고 좋거든요. 퀄리티 좋은.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물어보는 거죠.
하나라는 친구가 저에게 정말 아메이마트로 바꾸고 써봤더니 제품도 괜찮아. 근데 진짜 30만 원 장을 봤더니 진짜 만 원이 생기더라. 태진아, 너도 만 원이 생겼지? 너도 받았니? 하니까 저는 10만 원, 15만 원 받았어요. 당신은 그러면 한 300만 원 쓴 거야? 아니, 나는 나 친구 세 가정에게 같이 알려서 같이 썼더니 홈플러스는 100가정을 알리든 1000가정을 알리든 각자 포인트가 쌓이고 끝인데 이건 내가 쓰고 광고한 만큼 모아서 나에게 더 많은 캐시백을 주는 것 같아. 그래서 했더니 이 친구 그런 혜택이 있었어? 하고 이 친구도 세 친구씩 모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브론즈 빌더가 되거든요. 이때 소득이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돼요. 지금 한시적으로 이게 영원하진 않고요. 지금 브론즈 빌더가 되시면 30% 업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돈이 100만 원이라면 130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혜택이죠. 100만 원.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세 사람에게 알려서 그분들이 제대로 세 가정에게 제대로 알렸다면 안 깨지고 매달 받는 100만 원이 되겠죠. 이 100만 원의 가치가 얼만큼이냐면 약 자산 수입 3억 정도 되는 거죠. 3억. 3억짜리 건물을 하나 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광고 아닙니다, 이거. 보증금 2천만 원을 월세 100만 원 받는, 그 임대를 할 수 있는 이 수입하고 똑같다는 거죠. 100만 원? 여기서도 100만 원. 이거는 임차인을 또 구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어떤 생필품으로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산 가치. 그래서 그 친구들도 나처럼 알리고, 나도 100만 원짜리, 100만 원의 소득. 그래서 나도 3억짜리 가치가 있는 자산을 가지고 싶어. 너처럼 알려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같이 썼더니 그 세 친구가 전부 다 3억의 자산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면 저는 1000만 점을 만들 수 있는 SP가 되는 거죠. SP가 된다는 건 이렇게 SP가 되면 정말 안 깨지고 튼튼하겠죠. 그러면 매월 250만 원의 캐시백을 받아요. 매월 250만 원 캐시백을 받는데 250만 원을 매달 주고 또 아메이가 절반인 50%, 125만 원은 적금을 넣어두거든요. 매달 모았다가 이걸 1년 동안 모아서 얼마나 기분 좋냐면 12월 달이 되면요. 크리스마스 직전에 이걸 모아서 한 번에 1,500만 원이라는 연말 보너스를 또 줘요. 이렇게. 매달 내가 250만 원 받고 절반인 50%, 125만 원은 적금을 넣어두거든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제대로 하면 매달 적금을 넣고 매년 적금을 탈 수 있는, 매년 해마다 연말이 되면 적금 타는, 그래서 연수입이 대략 5천만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해외여행을 갈 수 있죠. 그러면 내가 파운더스 PT가 이렇게 된 거야. 연말 보너스도 받고 해서 이 정도 5천만 원의 소득을 만들었다. 5천만 원의 소득을 만들었어. 5천만 원을 나눠보는 거죠. 12개월로 나눠보면 400만 원이 넘죠. 그 400만 원은 안 지워지네요, 이게. 죄송합니다. 400만 원은 작다면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계속 노력해야 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안 쓰면 안 생기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제대로 만들게 되면 지속적으로 내가 매달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거거든요. 제대로만 만들어지면. 그래서 그 가치가 얼마 정도 되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최고 금리 10억을 저축한다고 찾아봤더니 3.95% 나오는 거. 이금융에 찾아보니까 신협에는 4.7%인 거예요. 4.7%. 10억을 저축을 해놓으면 예금이죠. 예금을 해두면 이자가 일반 과세 15.4% 제하면 3,970만 원 정도? 이거를 나누면 월 331만 원인 거죠. 이게 10억을 넣어놨을 때 받는 이자가 330만 원이라는 거죠. 아메이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면 400만 원이라고 했잖아, 아까 앞전에. 10억의 자산을 만든 거죠. 제가 10분 15분 만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건 10억의 돈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10억 자산 가치를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매달 나오면 월세에서 나오는 거나 이자 소득 나오는 거나 아메이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인적 자원이잖아요. 그 같은 비슷한 형태의 자산이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나처럼 10억의 자산을 만드는 친구를 세 친구가 다 이렇게 나처럼 되면 나는 파운더스 에메랄드 약 연봉 1억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가난과 이별한다 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세 친구, 이 세 친구로 끝내지 않고 세 친구도 내가 또 앞전에 세 친구를 했던 것처럼 도와서 다 전부 다 자산이 10억 정도가 되는 사람으로 만들면 제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연말 보너스하고 합치면 연수입이 대략 2억 정도가 돼요. 이때부터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해외여행도 2, 3회 가고 너무 좋잖아요. 자산 소득가가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아까 개인 GDP를 본 것처럼 우리도 이제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게 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라면 저도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자신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자신감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거냐면 요거요. 사업 설명이라고 하는 쇼더 플랜이라고 해요. 제가 사업 설명하고 제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좀 호기심은 생기나 잘 모르겠지만 내일 목요일이 되면 울산에는 이렇게 기회 미팅, 오퍼튜니티 미팅이라고 해서 요 목요일 날 가시면 성공한 사람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아메이가 진짜 어떤 건지 더 자세히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성공하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거든요. 요걸 들어보고 그래서 마음에 든다면 이때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이때부터 그냥 끝내면 되죠. 돌아가시면 되는데 호기심이 생긴다면 방법을 다 알려주는 BBC라고 해서 토요일 날 토요일 아침 10시에 6주 동안 진행되는 6번의 강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메이를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방법까지도 세세하게 다 알려주는 이 과정을 끝나고 나면 이제 내가 요 탱코아 미팅, 실무 미팅에서 정말 필드에서 어떻게 하는지 정말 신발끈을 어떻게 묶어야 되고 어떻게 빨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세세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여기서 배워서 지금 6주차까지 진행된 BBS를 들어가는 거죠. BBS를 들어가면 다 브론즈 빌더가 되느냐? 그게 아니고 브론즈 빌더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은 100% 되죠. 원하지 않으면 전부 다 안 되겠지만 이게 내가 BB가 되는 거죠. BB가 되고 이제 12월 풀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가서 여기 가는 자격을 만들어서 여기를 가야 내년에 가족여행을 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10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가시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요걸 에메랄드 스쿨이라고 해요. 여기를 수료하면 다 에메랄드 연봉 1억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요런 과정이 있는 거죠. 어린이집에서 배우고 유치원을 가고 유치원을 간 다음에 초등학교를 가고 그냥 학교 가듯이 배우는 거예요. 단계 이동하는.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대학원 갈지 말지 본인이 결정하면 되고 이렇게 단계 옮겨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냥 이게 뭐 이런 일이 될까 안 될까 제 말만 듣고 결정하지 마시고 내일 목요일날 한번 직접 오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 다른 아메이라는 걸 알게 되실 거고요. 한번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자산 10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도 한번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쉽지 않고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워렌 버핏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당신은 아마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의 지속적인 지출, 나의 지속적인 지출, 생필품을 훔쳐올 수는 없잖아요. 다 만들어 쓸 수도 없고 계속 사서 써야 될 텐데 죽을 때까지. 그 지속적인 지출은 반대로 얘기하면 누군가의 지속적인 수입이 되는 거죠. 그 지속적인 지출을 되는 그곳을 체인지 해보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의 지속적인 수입인 나에게도 그 찬스가 온다는 거죠. 그 체인지가 나에게는 어떤 찬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꼭 오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보다 더 재밌는 자세한 이야기를 제가 또 내일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